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방문길에 올라서 어제는 한 핀란드 정상회담을 하고 또 오늘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서 오슬로 선언을 하고 또 다음 날은 또 스웨덴을 또 방문해서 스웨덴 의회에서 또 연설도 한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와 또 이 민주당에서는 이 회담이 평화를 위한 그리고 또 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히 또 이 스타트업 신생 기업을 위한 그런 중요한 또 협의와 또 협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오슬로 대학에서 있을 이 오슬로 연설, 그러니까 이걸 오슬로 선언이라고 한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북유럽 3국을 방문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좀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은 꼭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또 이런 비판적인 인식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잖아도요. 이분이 해외 순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갑니다. 꼭 이 긴박한 사유가 있어서 나가는 것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 4, 5개월 전에 동남아 순방한 것도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도 좀 무례한 추측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따님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산다 그러니까 그 한번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동남아 순방을 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또 저기 또 카자흐스탄 또 중앙아시아에 또 순방한 일이 그건 아마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양반들이요, 이 대통령 이 부부가 국가 원수, 말하면 해외 순방이라는 이름으로 여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 방문에서 뭔가 특별한 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물론 대통령이 안 가는 것보다는 그 나라와의 우호를 정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도 아주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순방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에 저는 굉장히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이분 방문국이 세 나라인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인데 핀란드는 그 두 나라만 방문하기가 좀 해서 끼어넣은 겁니다. 핀란드에 왜 갔습니까? 가수가 했다는 게요, 스타트업, 혁신 성장, 이런 데 대해서 협력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헬싱키와,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와 부산에 이 항공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정도요, 이 대통령이 가야 됩니까, 이게? 또 핀란드하고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관계가 긴밀합니까? 물론 긴밀 안 해서 그러면 긴밀하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긴밀해질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거, 스타트업, 거기 많이 하는데 보고 배우는 거, 또 혁신성장, 그거는 대통령이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기업가들이나 그 방면의 고위공직자들이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알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 핀란드 관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의미가 있는 거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인데, 노르웨이와 스웨덴 가기 위해서 끼워 넣은 게 이게 핀란드입니다.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가 움직일 때는 그 인근 국가를 되도록이면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핀란드 끼워 넣은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즉, 그 북유럽 3국 방문의 중요한, 말하자면 목표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슬로서는요, 이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요, 지난번 베를린 구상이 그 남북, 말하자면 관계를 좋게 하는데,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되었듯이, 이번에 오슬로 대학에서 하는 연설은, 즉 오슬로 선언은 또 이 남북 관계를 좋게 하는데 상당히 마중물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뭐 기대하는 건 좋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미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도 북한도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 정권은 남북 간의 관계를 좋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는 제 주장이었지만 이건 이미 확인된 바입니다. 몇 차례 확인된 바입니다. 저는 이 말하자면 국민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했기 때문에 저는 뭐 길게 이 문제를 또 다시 확인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미국도 북한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고, 또 북한은 그 용인한 것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좀 제재나 좀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것도 잘 안 되리라고 보고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는 선에서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슬로 가서 오슬로 선언한다고 해서 뭐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는 이처럼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없고, 또 열려봐야 또 아무 해결책이 나올 게 없습니다. 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또 남북 관계는 이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좋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남한 정부가 얼마 전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800만 달러를 뭐 인도적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겠다 그래도 그거 받을 의사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이 북한에다가 살을 지원하겠다 그래도 살 받을 생각이 있다면 남북 관계 뭐 회담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보름 전에 뭐 실무회담, 무슨 실무회담인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하기로 해놨는데, 이미 벌써 우리나라의 실무회담할 사람들이 중국 베이징으로 다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실무회담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유도 뭐 정세상의 이유로 안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취소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북 간에 몇 가지 합의 사항들이 있는데 북한은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 있는데 그 인원도 처음에는 완전히 철수했다가 인원도 반으로 줄이고, 심지어 소장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남쪽하고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소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장 권한대행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소장 권한대행 한 번 만나기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만 오슬로 선언이니 뭐 그래가지고 하면 북한에서 뭐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또 지적하는 건요, 아무 실효성도 없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선언이라는 걸 뭐하러 갔습니까? 노벨 평화상 한번 받아볼 진짜 그 마중물을 좀 붓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거는 저 장기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엄중히 충고합니다. 참모들이요, 대통령님, 앞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특히 오슬로 선언을
한번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대통령이요, 현재의 정세를 판단해서 그런 걸 되도록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하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저에게 경책을 울리는 구절이고,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성경 구절을요, 저의 말하자면 이 삶에 굉장히 이거를 염두에 두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이걸 정말 실천을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무슨 구절이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건 뭐냐면 알게 하면, 저 오른손이 알게 하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 상을 이미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안 이루어져. 저는요, 저도 어떤 일을 구상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럴 때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뭐 내가 이런 구상을 했고 말이야, 이게 앞으로 잘 될 거다, 뭐 이래가지고 자랑 삼아 절대로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왜? 제가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뭐 내가 진짜 자랑할 거리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미리 그걸 자랑 삼아 해버리면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전 참 예수께서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냥 이 너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그냥 뭐 좀 너무 남 뭐 도우는데 생색내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운동 할 때부터 저는 정말 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저의 삶에 내가 내 폼 먼저 자라봐 버리면, 내 자랑거리를 한번 자랑해 버리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충고합니다. 이처럼요, 노벨상 받을 일도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노벨상 받을 준비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저도 이런 추측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추측을 안 하겠습니까? 또 북한은 모르겠습니까? 또 노르웨이 사람들, 노벨상 위원회는 또 모르겠습니까? 이렇게나요, 노벨상 받기 위해서 로비 차원의 이런 이 일들을 하는 사람, 노벨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벨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은 다음 두 나라가 협조할 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입니다. 인도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북한에요,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를 좋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또 뭡니까? 남북 관계도 좀 좋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현대를 어떻게 압박해가지고 북한에다 돈을 4억 달러를 갖다 줬잖아요. 그 돈 4억 달러 받아 먹으려고 남북 정상회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햇볕 정책을, 저도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햇볕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요, 구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요컨대 북한이 그럼 맨날 껄핏하면 6.25로 남북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이 해가지고 뭐 잘된 게 뭐 있습니까? 껄핏하면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는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뭐 평화가 깨졌다,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때라고서 격돌이, 충돌이 없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남북 정상회담 하고요. 남북 관계 좋아져가지고, 그때 그 왜 한일 그 공동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아마 6월 한 28일이나 29일쯤에요. 딱 또 서해에서 또 충돌해가지고 북한에서 포를 쏘아가지고 또 남북 간에 충돌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북한은 이 남북 관계를 그냥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갖다 주니까 돈 받아 먹으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또 그때 또 핵무기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2006년 10월 9일 날 제1차 핵실험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말하자면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 기간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아닙니까? 무슨 놈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2007년 10월 달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전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 노 대통령, 남북 간에 그 합의 백날 해봐야 안 지키면 그만이요. 전혀 말하면 요즘 뭐 14선은 하는데 그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남북관계 소위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거요, 대화록은 깁니다. A4 용지로 뭐 빽빽한 것이 한 100여 페이지 이상 됩니다. 그거는 길고,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로 운명을 보면 그건 한 1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딱 봐도, 북한이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 특히 경제협력,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 회고로 한 10페이지만 딱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요컨대 이처럼 북한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남북 간의 평화적인 평화 정착, 이런 걸 바라지 않는데요. 돈 받아먹기 위한 거라. 그런 걸 한다면 돈 받아먹기 위한 겁니다. 돈을 받아먹는데 이것도 또 뭐 퍼주기냐. 현찰은 다다익선이죠. 현금은. 왜? 모르니까. 몰래 주는 거니까. 식량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거는 안 받는단 말입니다. 왜?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켜서 북한 정권의 유지에 방해가 될 만한 거 싶으면 안 한다 이거야. 또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안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야 말하자면 억압적으로 통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선언 해가지고, 오슬로 선언 하면서, 어쨌든지 이걸 발판을 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좀 좋게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면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안 갖다 주고는 절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 오해는 없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돈 갖다 줬느냐? 저는 그때는 돈 안 갖다 줬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돈 갖다 주고 남북 정상회담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려고 그랬으면 임기 초반이나 중반에 했지. 이미 벌써 선거로 벌써 끝날 때 돼 가는데 안 되고 남북 정상 돈 갖다 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돈 갖다 준 거 처벌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때는 왜 했느냐? 그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북한이 북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좋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지 돈 갖다 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요,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래.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하자 그래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내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순실이가 1명이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최순실이가 10명이라고. 무슨 말이냐? 밑에서 하자 하면 다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내가 뭐 더 심한 말을 생략합니다. 요컨대 말하자면 참모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고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슬로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요, 옛날 또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때문에 또 특검 받아가지고 줄초상을 냈듯이 여러 가지 또 실정에다가 아주 중대한 또 이 범죄 행위를 추가해가지고 말로가 더 처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요컨대 저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 꼭 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말하자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이러한 견해는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 말씀에 좀 무리한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